이른 아침부터 먼 길 오시느라고 다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방금 묵념을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임하면서 나는 어떤 자세로 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막 적었어요, 제가. 저는 불광불급의 자세로 뛰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총행무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빠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광석화와 같은 빠른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성감천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딱 6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공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구 공천이 끝나면 이제 비례 공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각 시도당 비례 공관위원장님께서 또 수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서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하고 또 그동안 안 했던 방식으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도당 비례 공관위원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관위원장님들도 한자리에 모셔서 이런 회의를 했었고 시도당 선관위원장님들도 모셔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앙당의 이번 공천 방침이 사무공천, 사강공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앙당의 방향과 기조에 발맞춰서 각 시도당 공관위에서도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 생각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문제로 밤잠을 못 잘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께서 나라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마 진짜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과 비견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6월 3일 오후 6시 지방선거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그 순간만을 지금 생각하고 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후보들을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 하나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저로서는 피말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번 제가 최대치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지난 주말에 영덕 대게축제에 가서 우리 영덕 군민들도 만나고 또 배를 타고 1시부터 4시까지 청어잡이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4시 반에 경매 현장을 또 참관했고 새벽 5시에 어민들과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무박 2일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실무자들에게
새벽 5시 일정을 좀 잡으라고 그랬어요. 새벽 시장을 또 가겠다. 그리고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래서 보통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대표부터 우리 후보까지 그리고 당원들까지 선거운동원들까지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면 결국은 하늘도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치러지는 전국 선거이니만큼 이번 선거를 승리해야 그것이 이재명 정부를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담당하시는 비례대표 선출은 비례대표 자체가 정당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별로 개개인의 득표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를 잘 뽑아야 되고 후보를 잘 내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다시피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힌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강한 후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을 잘 해줍시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 4강은 다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공천 때만 되면 눈살 찌푸리던 것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컷오프 없는 그런 공천 그리고 낙하산 공천 없는 공천 그리고 부적격자를 공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것 그래서 부정부패 없는 공천 그 네 가지를 삼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빠르게 공천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달리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는 삭발하거나 단식하거나 이런 항의 집회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역대로 봤을 때 그런 일이 항상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항의 시위가 없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런 일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비례 공간이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천 막바지 과정 중에 있는데 진짜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지역 시도당 공관위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미 공문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은 예비 후보 자격이 있다라고 판정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그래서 부적격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적격한 후보다. 그러면 예비 후보 지위를 넣습니다. 그 예비 후보 지위를 얻은 후보에게 왜 컷오프를 합니까? 그냥 경선을 붙이면 되지. 3명을 경선 붙이나 4명을 경선 붙이나 5명을 경선 붙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여론조사 비용도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죠? 그래서 디테일한 사정은 있겠지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당신은 부적격자가 아니고 후보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비 후보 지위를 부여했다면 그 다음에는 경선을 붙이는 거죠. 근데 각 시도당에서 시도당 공관위에서 지금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언론이 이제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의 방침에 맞게 각 시도당 공관위에서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비례 공관위는 이제 시작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부적격자를 다 걸러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경선에 나갈 자격이 있소라고 부여한 것이 예비 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례공관위에서는 저희가 후보 자격 심사를 통해서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들은 될 수 있으면 모두 경선에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아주 특별한 경우 이건 부적격자를 잘못 골라냈다. 부적격자인데 적격으로 잘못했다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심사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이번 공관위 구성을 할 때도 국회의원들은 다 빠져라. 지역위원장은 다 빠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인연이 있고 그러려면 마음 아픈 경우를 스스로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부 인사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천심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지역 빼고는 아예 현역 국회의원이 공관이 없습니다. 지역위원장도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번 공관위 구성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가장 공정하게 가장 민주적으로 공천을 하겠다는 당대표의 의지의 표현인 만큼 우리 공관위원께서 충분히 이 점 실력 발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당에 공천을 한다는 것이 영예로운 자리라기보다는 굉장히 괴로운 자리입니다. 마음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선히 이렇게 응해주신 우리 비례 공관위원장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각지로 현장 최고위원회와 민생 살핌을 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청래 당 대표님께 여러분 함께 응원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재욱 서울시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당대표님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과 당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위대한 국민이 내란을 극복하고 세워주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저는 국민이 지켜낸 이런 민주주의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뿌리내리게 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에 우리 각 시도당 비례대표 추천관리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는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어떤 후보를 명부에 올리는가가 곧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서울시당의 추천 기준은 이미 언론이나 브리핑을 통해 공유드렸으니까 이번 비례 공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비례 공천이 우리 당의 역사 또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특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확립하신 당원 주권과 1인 1표의 원칙이 이런 비례대표의 영역에까지 관철되는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당이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공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전원의 인터뷰를 서울시당 유튜브 채널 MTV를 통해 공개하고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왜 비례대표에 도전하는지, 또 당원과 시민이 홍보물 외에도 그렇게 영상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도 얼굴과 목소리가 있는 공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후보자들의 공개 워크숍을 통해서 이른바 서울시의원 시민 면접, 가칭 후보자 언박싱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서 공모 신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책 PT나 질의응답으로 검증받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비례대표 공천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명하고 때로는 재밌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서울시당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례공천은 사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기 쉬운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울시당은 그 과정 자체를 공개하고 당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공천을 만들어서 가장 투명하고 새로운 비례공천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원이 결정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내란을 극복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만들기 위해 17개 시도당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당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정재욱 위원장님이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욕심이 나는데요. 출마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위원장님들의 각오가 사뭇 다르고 또 각 시도당별로도 또 여건도 약간씩 달라서 준비해 오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씩 다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요. 네. 돌아가면서 네. 한 1분 정도로 인사 그렇게 할까요? 좀 하시고 네, 그다음 네. 비공개 회의로 이렇게 전환하겠습니다. 네, 바로 대표님 오른쪽부터 이희정 인천시당 비례관 예, 저는 위원장님. 인천시당에서 왔습니다. 지금 인천시당은 앞서 우리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 4강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도 우리 민주당의 얼굴을 대표하는 각 인재들이 골고루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하고 또 신속하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울산시당 박재만 위원장님. 예, 울산 비례대표 공관위원 박재만입니다. 저는 여기 당 가입하기 전에 공무원을 한 37년간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당 활동을 하고 싶어도 제약이 있어서 전혀 못하고 이제 작년 7월 1일부터 이제 연금 개시하면서 당원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님께 관심을 가진 지는 한 20년 좀 됐는데요. 늘 한결같은 정청래 대표님 선당 후사하는 것에 저는 한 4, 5년 됐나? 거기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컷오프 때 그리고 컷오프 유세단도 만들어 하셨고 그래서 늘 한결같은 대표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울산 공관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맡겨주신 더불어민주당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보다는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이 사무 4강 공천 취지 뜻을 잘 받들어서 울산 비례대표의 추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매뉴얼들이 다 있지만 매뉴얼대로 잘 관리를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 이제 이 공무원으로 살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일이 속내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주는 빨갱이네 하고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다 감내하고 그래도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울산도 지금은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민심은 많이 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6월 3일 날 당대표님 말씀처럼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대표님께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제 공무원도 이제 노동상권을 논할 시대가 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좀 이르다.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아직 이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나 유럽들처럼 공무원도 이제 노동상권을 보장받을 시점이 되지 않았나. 국민적 시각은 여건이 좀 익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님 지금 현재 계실 때 한번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공론화를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까지. 다음은 경기도당 홍대길.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당 비례공관위원장 홍대길입니다. 경기도당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청년, 전문가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재를 적극 발굴해 민주당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당은 이번 비례공천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임을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북도당 김병호 위원장님. 예.
세상의 모든 겨울은 봄을 숨겨두고 있다. 그런데 꼭 들키고 만다 하는 어떤 시인의 아포리즘이 있죠. 지금 봄 기운이 완연한데도 꽃샘추위가 가끔 기승을 부리는 것이 그 식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그 시대의 겨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겨울을 만들었던 그 내란 세력의 그 준동을 빛의 혁명이 국민의 그야말로 파워로 몰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잔당들의 준동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지만 민주당 주자들은 그런 시대 정신과 소명의식을 분명히 한 주자들을 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례대표일수록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중시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부문별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로 비례대표들을 발굴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이제 시대의 봄이 민주당이 주도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반갑고 같이 하게 돼서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북도당 김보금 위원장님. 네. 저는 그 지역에서 시민 활동가로 30여 년 활동했습니다. 어제까지 전북에 그 480여 명의 공천 심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또 비례대표 이렇게 공천 또 위원장까지 맡으시라고 해서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저 6시 21분 차 타고 왔거든요. 하면서 내가 여기를 왜 가지? 그러는데 당대표님 말씀대로 영예로울 수도 있지만 이 앞전에 그 공천 심사하면서 참 괴로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와서 집회하고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애썼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비례대표는 지역의 아까 얼굴이면서 당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웬만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청년이 됐든 여성이 됐든 아니면 장애인 대표가 됐든지 간에 수저 하나 젓가락 하나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번에 저는 축제처럼 그렇지만 꼼꼼하게 비례대표를 선임하는 작업에 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괴로운지 영예로운지는 나중에 판단해야겠지만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도당 김경래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도당 김경래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의 열정과 각오가 되게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각 지역마다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나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전남은 전남 광주 통합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물론 모든 지역이 다 그래야 됩니다만 더 일 잘하고 전문성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당의 얼굴인 비례대표 더욱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막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공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유토론 때 네. 한번 또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민호 제주도당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광역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위원이 45명인데 그중에 5명이 교육위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교육위원 일몰제로 인해서 5명 의석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들께서 그 5명의 교육위원 몫을 비례대표로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좀 통과가 됐으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당의 얼굴 일꾼을 뽑는데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태천 경북도당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 한태천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은 40년 넘게 붉은 물결로 넘실대었습니다. 그래서 메아리도 살 수 없을 만큼의 황량한 들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당에서는 비례대표 신청을 하지 않는 지역구가 대부분입니다. 그야말로 당의 이름으로 비례대표가 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정도로 황량합니다. 다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 파란 깃대 하나 세우려고, 그리고 꽂아진 그 깃대 안 넘어뜨리려고 붙들고 발버둥 치는 우리 당원 동지들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하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님의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획기적인 이런 성과와 우리 또 당의 역할, 그리고 우리 대표님의 노력, 이런 것들로 그나마 조금의 희망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싹이 보입니다.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각 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경북 도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북 도민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돌아가셔가지고 지역의 우리 민주당원들에게 경북에 전화라도 한 통 보내주자. 그 운동을 좀 전개하셔서 어떻게 이번에는 민주당 외부에 가 있던 우리 당원들이 우리 출마자들에게 격려 전화를 보내고 격려 문자를 보내는구나. 그리고 객지에 나가 있던 또는 내가 아는 지인이 민주당 홍보를 해오더라. 이게 우리 경북의 파란 깃대를 좀 더 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 중에 한 개가 아닌가 해서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절한 말씀이신데요. 연구자 찾기, 전화로 응원하기 열심히 하도록 저희가 또 챙겨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도당 손순난 위원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 손순난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까 에어컨도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이 연기로 인해서 자꾸 목이 더 이렇게 허스키한 섹시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전국 시도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마련해 주신 정청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시도당 비례공관위원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천의 원칙과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공천은 단순히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가 아니라 우리 당의 가치와 철학을 국민께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성 확대의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충남도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시스템 공천, 공정한 심사, 투명한 절차라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겠습니다. 특정인의 역량이나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능력과 도덕성,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충남도당 역시
민주당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당 김영식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좀 카메라를 좀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카메라는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제 선거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제 비례대표 이거면은 좀 저는 괜찮겠는데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나중에 할까요? 비공개 때 말씀을 하시는 거로. 아니, 그건 상관이 없는데 녹화만 안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상에는 포기한 거니까요. 사실 이제, 비례위원장으로, 외부 인사를 임명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강원도에 공시면 공시위원장, 비례위원장, 비례위원장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특히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처음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제가 이제 지금 선거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느낀 것들이 뭐냐면 저는 이제 강원도 강릉에서 왔습니다. 거기 이제 빨간 것보다 더 빨갛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결국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요즘 느껴지는 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사실은 거절도 했었는데 이 김도균 위원장이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2시간 KTX 타고 오면서 과연 우리는 공정성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 공정성이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당에서 내려보는 지침은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내가 모르겠고 강원도는 그러면은 공정성의 잣대를 어디다가 우리가 맞출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이 있었으니까요. 이번 선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이자 정청래 대표의 선거가 될 것이다. 결국 이 선거가 이기게 되면 두 분에 대한 위상이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강원도는 비례대표를 우리가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 첫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에 입어할 수 있는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잣대. 두 번째,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강원 지역의 미래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궤를 같이 하는 자가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정청래 대표와 그 궤를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야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집토끼, 산토끼를 다 잡을 수 없듯이 결국은 중앙과 지방이 괴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정부가 좀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좀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가능하면 중앙과 지방의 괴리가 줄어드는 그런 시간이, 그런 투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애국심과 정체성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종시당 서한순 위원장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서한순입니다. 저는 아까 누구도 공직 출신이시지만 저도 지방 공무원도 해봤고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행안부하고 인사혁신처에 이제 있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정부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또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하시는 말씀 그 사무 원칙 오늘 그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이 네 가지 원칙이 공정의 다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현직 의원님들 평가위원장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토대로 이번 비례도 그 좋은 분들이 올바른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당의 방침에 따라서 그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올바른 인사 이분들이 돼야 하지만 아마 주민들은 선거를 할 때 당을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개인 인물보다도. 그래서 그 당이 어떠한 이런 원칙에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주변에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이 모든 작업들이 시선 감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시당 길종원 위원장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그 정청래 당대표님과 전국 시 도당 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길종원입니다. 광주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이자 정의와 책임의 가치를 몸으로 실천해온 도시입니다. 이런 광주의 정신은 사무공천과 사강공천 그리고 이번 비례대표 공천과의 기준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책임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 추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로 우리 중앙당과 시도당이 함께 힘을 모아 더욱 신뢰받는 정당,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구시당 김형근 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에서 삼고초려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뛰게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우중에도 대구 시민들의 여러와 같은 이제 환영 속에서 무사히 출마 선언을 마쳤습니다. 사실 대구 지역은 지난해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도 공도로 맡아 있으면서 대선 승리를 하면서도 선거 해단식에서는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였어요. 이게 이제 매번 이제 대구나 경북 같은 데서는 대선에서는 몇 번 이기면서도 지역에서는 계속 그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 때문에 그 우울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당 지도부의 노력에 보답해서 대구를 꼭 그 대구시장을 당선시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수원인 전국 정당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오늘 자리도 제가 견강부의하자면 옆에서 옆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힘을 좀 팍팍 실어 주시는 거로 그 대구 내려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꼭 승리해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들의 말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